안녕하세요. 임지에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스크류 그 체결 구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문의를 좀 많이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처음 설계를 하는 거는 뭐 어떤 것이든지 다 뭐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좀 겁이 나고 뭐 이런 부분이긴 한데, 한번 하고 나면 일단 기준만 잡히면 그 다음부터 설계한 건 특별히 문제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크류 같은 부분은 뭐 외관 수축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파손 스크류 체결했을 때 뭐 파손이 될지 안 될지 뭐 살두께 같은 것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누가 처음에 설계할 때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뭐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바로 뭐 접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기존에 있는 제품을 분해해서 그걸 꼭 참고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선임도 뭐 안 알려준다 이러면 뭐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본인만 손해니까. 근데 가장 쉽게 검토하고 뭐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양산품을 이제 분해해서 검토하는 게 가장 빠르죠. 왜냐하면 이미 검증이 돼서 양산이 되는 것만큼 뭐 가장 좋은 참고 자료는 없으니까요. 일단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일단 제가 설계한 제품의 그 프론트 커버 쪽인데, 노트북용 보조 모니터에 들어가는 그 제품의 이제 프론트 커버인데,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하는 구조가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스크류 체결할 수 있는 홀, 그리고 스크류 뭐 이게 잡아준 보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도를 좀 올리기 위해서 이제 리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외관 쪽에 그 표면의 수축 방지를 위해서 가변 코어를 쓸 수 있게끔 구조를 잡아서 여기 좀 떠 있는 구조를 잡는, 이게 외관 제품, 그러니까 외관 케이스 쪽에 스크류 보스를 만들 때 이제 제가 주로 쓰는 이제 방법인데, 제품 가격이 약간 중고가 아니면 중간 정도 가격이 되는 제품들, 그리고 내부 공간, 이제 가변 코어가 그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이제 제가 이 방법을 쓰는데, 이제 이런 가변 코어를 쓰는 거는 뭐 금형 견적에도 조금 영향을 갑니다. 근데 뭐 많이 영향을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영향을 안 간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 때는 확실히 금형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용할 스크류가 이제 M3인데, 이제 내부 직경은 이제 스크류 체결할 수 있는 태핑 스크류 직경은 2.48, 외부 살두께는 이제 1.2에서 1.5 정도 줬는데, 지금 요게는 한 1.5 정도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면에 이제 리브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바닥 쪽, 이 사각은 이제 살두께를 한 0.8 정도를 일단 잡았는데, 요렇게 한 구조의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리브를 할 때 외관 수축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뭐 살두께 60% 이내가 가장 안정적이다, 뭐 이론적으로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금형업체에서도 제한하는 게 이제 요 정도 수치인데, 뭐 꼭 요 수치를 지키면 뭐 보증을 하겠다는 거니까 지키면 좋겠지만, 사실상 여기 살두께가 뭐 0.8 정도만 돼도, 제품 두께가 1.5T다 그럼 여기 0.8T 뭐 정도만 해도 한 50% 조금 넘어가게끔만 해도 뭐 충분히 요 버티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구조 했을 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이미 외관 수축이 안 생기게끔 살두께를 잡아놓고 여기 공간을 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로는 뭐 살두께를 원할 만큼 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까 여기 1.5T를 줬다고 했는데, 1.5T 제품 두께에 1.5T 리브를 하면 외관의 수축은 당연히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떠놓은 상태에서 스크류 체결 위치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쪽 살두께가 두꺼운 거는 이쪽의 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충분히 외관의 이게 표면에 영향을 안 가게끔 해서 이제 스크류를 잡으시는 부분. 방금까지 설명드린 이제 스크류 체결 방식은 체결 구조는 좀 안정적인 방법이고요. 외관 수축도 좀 덜 생기고, 뭐 그다음에 살두께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면에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이제 스크류 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이 부분인데, 요건 태핑 스크류 M2짜리 이제 스크류 보스입니다. 이게 외관 여기
면에 거의 근접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 보스는 뭐 강도 증가용이 아니라 여기 라운드가 지다 보니까 그 라운드 좀 잡아주기 위해서 잡아준 이제 라운드 요 면 라운드 잡아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강도를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립을 연결시킨 거고요. 지금 여기 M2짜리니까 제가 아마 홀을 한 1.7로 줬을 거고 이제 살 두께는 한 1.2에서 1.3 정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에 바로 연결시켰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외관에 수출 생길 확률이 조금 높아졌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이 라운드가 좀 타들어간 면이고 이제 외관 쪽이 지금 부식이 좀 약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샌딩 처리를 하고 이제 무광 처리를 하면 사실상 수축이 조금 생기더라도 잘 눈에 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이렇게 줬고 금융업체에서도 시뮬레이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T0가 나왔을 때 좀 보시면 알겠지만 빛에 비춰봐도 수축이 잡힌 부분은 보이잖아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아까 말했듯이 제품 두께의 뭐 60% 이내가 돼야 된다라는 건 어디가 수치일 뿐 제품의 구조나 뭐 제품의 표면 처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요인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축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기구 설계를 뭐 좀 오래 하시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뭐 감적인 부분인데 어디까지나 저도 감으로 설계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부분 이런 설계를 했을 때 이제 외관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경우에는 저도 금융업체하고 이제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금융업체가 저보다는 금융에 대해서는 더 전문이니까 이런 걸 물어보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했을 때도 뭐 이쪽이 특별히 뭐 수축이 발생될 소지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설계를 반영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설계를 반영해서 했을 때 이렇게 외관에 보시겠지만 샌딩 처리가 좀 약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거의 없습니다. 이쪽이 뭐 수축이 거의가 아니라 그냥 없다고 봐야 될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크류 체결 보스 높이는 한 10mm 이내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걸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크류가 절대 스크류 체결 유지가 뭐 아주 쉽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기존에 있던 제품들 뭐 아니면 뭐 지금 회사에서 본인이 몸 담고 계시는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뜯어보시고 뭐 분석하면 이게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판단했지만 실제로 양산된 제품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거를 충분히 자기 시내 설계하시는데 이제 참고로 충분히 반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도 다른 제품을 전 아직도 다른 제품을 많이 뜯어보고 분석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즘은 이렇게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정도로 금융기술이 발전했구나 아니면 요건 이렇게 해도 안 될 뭐 문제 없을 정도로 이거는 통용화가 되고 있구나 그걸 판단을 하고 저도 이제 설계를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설계를 했을 때 이렇게 했던 걸 문제가 없었다는 걸 좀 뭐 보여드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저도 다른 제품을 보고 참고하고 해서 설계를 반영했을 때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니까는 너무 끙끙대거나 뭐 선배가 안 가르쳐주고 선임이 안 가르쳐준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뭐 본인이 설계를 한다고 하면 마우스 쓰실 거 아닙니까? 마우스 한번 뜯어보시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스크류, 후크, 그 다음에 배터리가 들어간 타입이면 배터리 접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버튼, 개, 그 다음에 재질, 그 다음에 살 두께, 그 다음에 그 광마우스면 이제 광이 나오는 부분에 이제 그 투명한 재질,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PCB 두께는 얼마짜리 썼는지, 뭐 그걸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나실 때 딱풀이 됐든 모나미 볼펜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뜯어보고 한번 설계를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날 같으면 이렇게 했겠네 하고 어디 한번 좀 반대로 한번 본인의 제품이라 생각하고 한번 시간 날 때 그려보시는 것도 충분히 자신한테 이제 도움이 되니까 너무 누군가 가르쳐 주길 기다리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 뭘 한번 그려보시고 본인 스스로 뭘 한번 검토해보고 내라면 이런 제품도 한번 만들어 보겠냐고 한번 아이디어도 한번 짜내보시고 하시는 게
본인이 역량도 키우고 본인이 언젠가는 관리자가 되고 그 관리자 위로도 갈 수가 있을 거니까 그걸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좀 습득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겁니다.